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촉의 차윤혜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 분권 발전을 위한 실험과 제도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만큼 뜨거운 논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바로 정부의 5극 3특 행정통합 이슈입니다.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과 지방세 감면, 그리고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특례, 법적 위상을 격상하는 등의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 충남에 이어서 광주, 전남, 부울경까지 나서며 지역마다 거센 통합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연 사상 초유의 행정통합이라는 카드가 국가 균형 발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앙정부 위주의 어떤 성장 전략이나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지역의 어떤 자율성을 조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 청년 세대가 그 지역에 머물러야지만 거기 일자리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야지만 이제 교육 인프라도 또 더 공고해지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 세금도 전면 걷지 않겠다. 그다음에 뭐 주거나 이런 것들도 다 제공하겠다. 뭐 이런 파격적인 지원을 하죠. 그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말 사활을 거셔야 된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학회가 창립된 이후에 첫 여성 학회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됐고요.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혹은 뭐 지역 발전 그리고 분권에 관한 모학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역사는 한 39년 정도 되고요. 예. 그 행정학을 하는 그 이 연구자들, 그래서 그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뭐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지방의회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중앙정부의 공무원분들도 저희 회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학회 회원은 한 5천 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네. 다양한 분들이 학회에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학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5극 3특 얘기겠죠. 맞습니다. 지금 네.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 예전에도 뭐 5극 3특이라는 단어하고 이제 조금 달리 이렇게 궤를 달리하긴 했지만, 네. 이게 이제 5극 3특이라는 그 이 단어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뭐 이제 그 독점적인 어떤 그런 명칭이 하나 생긴 명칭이지만 거죠. 예. 예전에도 사실 행정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늘 있었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부울경 지역에서도 뭐 그런 행정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좀 뭔가 성장 거점을 만들어서 그 권역 중심의 어떤 그런 그 발전 전략은 사실 기존에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그동안 저희 학회에서 보면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각 권역별로 이런 그 성장 전략은 있지만, 그 각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그 어떤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서 뭔가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실행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랬지만 사실 중앙 집권제적인 어떠한 그런 성장 전략 방식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그런 독점적인 그 권한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상당히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에는 이 5극 3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자율적인 권한,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내려주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 중앙정부 위주의 어떤 예. 성장 전략이나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지역의 어떤 자율성을 조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5극 3특 이 논의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대전 충남인 네, 것 네. 같아요. 가장 예. 먼저 이 논의가 시작돼서 네. 그나마 맞습니다.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대전도 분위기.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그렇죠. 합치자 이런 데는 다 지금 네. 동의를 하고. 네, 네. 사실 이제 대전 충남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뭐 전남 지역도 뭐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 지역도 또 네.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사실은 그 굉장히 큰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발표를 했죠. 예. 네, 그래서 뭐 그 2년에 걸쳐서 뭐 그 1년 연 한 5조 원씩 이렇게 그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4년에 한 20조 원 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 그 발표로 인해서 예. 굉장히 이제 고무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환영은 하지만 예. 예, 굉장히 이해관계가 굉장히 아주 첨예합니다. 사실은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그 구성원들이 있고 또 이 충남이라고 하는 그런 또 바운더리 안에서의 어떤 구성원들 간에 이게 이제 속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뭐 그 향후에도 뭐 그 이 통합 네. 시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름은 또 어떻게 지을 그렇죠. 것이냐. 그렇죠. 이름도 어떻게 할 거냐. 네. 대전을 앞에 세울 거냐 아니면 충남을 먼저 앞에 세울 거냐. 뭐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아주 그 저희가 사실은 그 통합은 뭐 이게 구호처럼 예.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소방 서비스라든지 경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할 건지 그다음에 또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의회도 사실은 광역 의회가 있고 네. 또 기초 의회가 있는데 예. 이거 뭐 비중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엄청 많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통합하겠다라고 환영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것들을 생각하면 강론으로 들어가다 보면 네,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 입장차가 또 생길 수가 라는 있겠네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정말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잖아요. 네, 뭐 네. 20조 원을 4년에 걸쳐서 뭐 지원을 해주겠다. 서울시급으로 대우를 해주겠다. 네. 이런 이제 당근책을 소위 많이 이제 내놨는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가능해야 되겠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정부의 이번 재정 지원 계획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정부가 그거를 조달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 재정 그 자문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뭐 이런 네.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것을 좀 실현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지역의 그 여러 가지 처한 현실이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정말 낭만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지금 정부에서 약속한 그런 네. 그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그 실행을 하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대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재정 자원 확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게 아까 우리 그 앵커님이 이 4년에 20조 원 정말 예.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예. 4년 이후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어떤 관계 예.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소해야지만 4년 이후에 그러면은 뭐 그 통합적인
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래서 끊길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뭐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예. 그다음에 지역에서 걷어놓은 세금 다 뭐 국세로 들어가고, 그래서 쓸 때는 많은데 뭐 돈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문제들 우리가 국세 지방세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치 입법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에서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네.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금보다는 많이 내려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체질을 좀 바꾸게 해줘야 된다. 그동안은 그렇지 못해서 이제 너무 중앙정부에 의존했던 경향이 더 많았었고 이제 그거를 좀 내려놓고 그렇죠. 지방에 좀 권한을 많이 주고 맞습니다. 스스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음흠. 지방자치 학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학회도 올해 사실 제가 이제 그 회장에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학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상하탑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학문 네. 발전에 뭐 이론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을 저희가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학회가 그동안 이제 네. 그 현장하고 조금 이렇게 괴리됐다라는 그런 비판도 저희가 좀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뭐 저희가 지방선거도 있는 해고 그래서 네. 그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수렴을 하고 그것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회가 되도록 조금 역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는 지금 대단히 다양한 분야에 그러니까 지역 발전이나 자치나 분권이나 그다음에 행정 통합을 위시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안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지방정부 혁신 AI 특별위원회도 있고 행정 통합에 관한 그 특별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회가 이제 주민들의 입장을 좀 들어주고 그렇죠. 이제 그걸 전달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 행정 통합 논의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잘 반영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행정 통합의 논의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에 저희가 보면은 근거에서 보면 행정통합의 경우에는 주민 투표를 하든지 네. 혹은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좀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네. 그 전에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의해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행정통합이 일어나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그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또 뭐 혹은 전남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투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하더라도 주민에 대한 어떤 의견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렴하는 절차를 가져야지만 네. 이 행정통합의 어떤 절차적 합리성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거를 예. 지적하신 겁니다. 아무래도 예 주민이 주인이니까요. 그럼요, 결국에는. 그럼요. 네. 이제 쭉 말씀을 나눠보면 결국에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지역을 살려야 된다. 지방을 같이 지방의 권한도 함께 늘려야 된다. 이제 맞습니다. 이런 얘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조건들이 성공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더 이제 갖춰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 지방자치의 역사가 한 30여 년 됐다. 뭐 이제 그 지방의회부터 민선 시작해서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체자치 그 장의 경우에는 이제 95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한 30여 년의 역사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아직도 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대다수의 많은 그 국민들이 이
아직 수식적인 관계로 이걸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중앙하고 지방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무원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식의 변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간의 예, 중앙과 지방 지역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정말 그 이 수평적인 관계, 예, 병렬적인 관계로 가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지만 이게 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선 8기 그리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이제 30년이 넘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고 지방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 상황이 더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뭐 그 지역 소멸이다, 지방 소멸이다, 뭐 이런 문제들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뭐 지역 소멸에 대한 이슈는 뭐 전혀 새로운 이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아주 그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지역에 지금 청년 세대가 계속 이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 세대가. 이 청년 그룹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그 지역의 생산성이 그 이제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청년 세대가 그 지역에 머물러야지만 거기 일자리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야지만 이제 교육 인프라도 또 더 공고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네. 또 뭐 주거나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청년 세대들이 지역을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많은 지방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주목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 지역에 있는 대학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기관들, 그리고 이제 기업. 이러한 그 클러스터를 묶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국의 그 딥시크, 딥시크 그 창업자인 양평원의 그 이 성장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평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광둥성의 광둥 지역의 그 잔장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제 그 초중고를 마치고 공부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부모는 다 북경대학을 가길 원했겠죠. 우리처럼 이제 서울대학을 네. 가길 원했는데 이 양평원이 자기는 컴퓨터가 너무 좋으니까 컴퓨터 명문 학교를 가겠다라고 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이 저장성에 있는 그 이 저장대학을 간 거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대학교를 그렇죠. 선택한 지방대학을 거죠. 또 예. 다른 그 지방에 있는 지방대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나라도 뭐 지방에 좋은 대학교가 또 대학이 있죠. 있고 예, 또 예. 좋은 그 유명한 교수들이 있는 그런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도 그랬던 모양이죠. 이 저장대학에 이제 컴퓨터학과를 가서 그 항저우에 그 위치한 그 저장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창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제 또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 기업을 지금 키우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도 그런 모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지역 대학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대학을 그 밀어주는 그 지방 정부 그리고 기업, 연구소 이런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청년들을 흡입할 수가 있다, 유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제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역 인재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제 네. 캄보디아에 가서 그 취업 사기 당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회장님께서 언급을 하시기로는 지역 일자리가 부족해서 맞습니다. 생긴 일이다라고 네, 네. 하셨더라고요. 네, 네. 이게 그렇게 연결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건지.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 그 취업해서 가서 굉장히 예. 이제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런 청년들을 그 배경을 보면 사실은 다 지방 대학에 있는 출신들이고요. 그 이 소재지들을 보면은 또 굉장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그런 대학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단순히 어떤 그 취업 사기나 뭐 이런 것들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아, 지역에 제대로 된 그렇죠. 일자리만 보장을 받았어도 그렇죠. 다니고 있었어도 그렇죠. 그런 캄보디아에 가서 일자리를 구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을 살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그래야만 그 청년들, 그 지역의 청년들을 우리가 계속 묶어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그 일자리, 네. 기업이죠. 네. 그렇다면은 그럼 그 환경에서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니 해도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그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벤처 기업이나 아니면 IT 기업 유치하는 그 지방 도시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네. 대단합니다. 뭐 세금도 전면 걷지 않겠다. 그다음에 뭐 이주에 오는 사람들에게 뭐 그 주거나 이런 것들도 다 제공하겠다. 뭐 이런 파격적인 지원 파격적인 정책으로. 지원을 하죠. 물론 이제 우리 그 지방 정부에서도 지역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내걸고 있는데 네.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말 사활을 거셔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요. 이제 그럼요. 지역 인재들도 키울 수 그럼요. 있고 청년들 일자리도 생길 수 그렇습니다. 있고 그런 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방 정부가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또 올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학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올해 좀 기대하고 있는 바가 계신가요? 네. 저희 지금 학회에 아까 이제 제가 특별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선거 공약 그 평가단 그 특별도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저희가 선거 공약에 대해서 이제 그 좀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올해 지방 선거에 있어서는 그 화려한 정치인 말고요. 네. 저는 정말 실무가형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들도 정말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권자들도 그런 분을 고르고 싶은데 네, 어떻게 골라야 할지 좀 어떤 것들을 보면 그래서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막 보도되는 거 보면 네. 굉장히 조금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정책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예. 것들을 언론에서 좀 보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사실 이제 유권자들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실 텐데 네. 그 부분보다는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보도되는 것 위주로 보실 수밖에 없어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학회하고도 좀 많이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정책 위주로 좀 우리 국민들 또 지역 주민들이 네.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인물만 보시지 말고요. 정당만 보시지 말고요. 예.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경제재민 촉에서는 정책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학회 회장으로서 임기 내에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뭐 각오와 포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학회라고 하면 그 전문가들 그룹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 그 좀 일반 그 국민들,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회가 어려운 그런 그 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사실은 생활 정치를 다루고 생활 현장의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학회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어렵거나 딱딱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 국민들,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많이 만드는 네. 그런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연구 네. 부탁드리겠고요. 이 학회 활동과 연구들이 이제 성공적인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